여론조사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얼미터 결과인데 정당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결과를 나중에 보실 조사기관이 좀 다릅니다만 대선 후보 적합도랑 좀 비교해서 보시면 더 유익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정당 간의 격차 지금 보시면 4주 만에 오차범위 바뀌거든요. 민주당이 32.1%, 국민의힘이 37.8%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네. 이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네.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100%이 여론조사가 모든 그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없죠. 이것만 분석을 해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이 여론조사 결과의 한 제안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정권 심판론, 그러니까 정권 교체론이 조금 더 힘을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게 대한 이제 어쨌든 야당의 제1야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 정부의 어떤 그 실망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보와 다르게 어쨌든 현 정부가 실망하게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일정 부분 국민의힘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당 지지율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나중에 얘기 나누겠지만 후보별로는 또 달라요. 그 말은 결국 현 정부에 대한 실망한 어떤 국민들의 마음을 국민의힘에게 일단 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예. 이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그런 이제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도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보별로 좀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바로 좀 조사 결과를 띄워봐 주시고 교수님과 좀 종합적인 얘기를 하고 나중에 또 평론가님께도 두 가지 조사 결과를 함께 분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보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앞서 보셨던 정당 지지도와 좀 비교해서 어떻게 좀 해석이 가능할까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말 실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이분이 정말 대권 후보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의심이 들 정도의 발언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한두 건이 아니고 지금 뭐 계속 얘기 나오는 게 페미니즘 얘기도 그렇죠. 후쿠시마 원전 얘기도 그렇죠. 120시간 노동 얘기도 그렇죠. 대구 밀란 얘기도 그렇죠. 그다음에 부정식품 얘기도 그렇죠. 뭐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좀 빠졌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물론 윤석열 후보가 가장 야권에서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자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망한 부분들이 중도층에서 일부분 빠져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최재형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한테 간 걸로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중도층에 있는 분들 중에 이낙연 후보 쪽으로 옮겨간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보여지고 예. 대안 세력에서 최재형 후보를 좀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다르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승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정적인 지지층이 계속 있는 것이고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견고한 지지층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만 놓고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중도층의 일부 여론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다가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갔는데 그 중도층이 또 국민의힘은 지지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예. 한번 정리를 하면 국민의힘을 평가하는 것과 그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는 야권 주자를 평가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좀 다르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니 저는 좀 사안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안이 다르냐면 예. 그 정당 지지율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정당 지지율을 봤을 때 지금 같은 KSOI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두 가지를 함께 했습니다. 네. 자, 지금 국민의힘이 갑자기 올랐어요. 네. 이 민주당보다. 근데 이 사안은 경선과 별개의 어떤 특정한 사안들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즉 대북 문제와 관련돼서 이 김여정 부부장의 어떤 그런 요구 내지는 어떤 뭐 협박성 발언 이 이후에 한미 훈련이 축소되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선 복원 이후 말씀하시는 네, 통신선 거죠? 복원 예. 이후에 그 논란이 사실상 굉장히 좀 길었어요. 그리고 정부가 고민하는 어떤 순간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정부에서 처음으로 간첩단 사건이 나왔어요. 그 간첩단 사건에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대위에 있었다. 아직 그것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그것이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중간에 어쨌든 보도에 의하면 이들이 뭐 지방선거에도 나오고 또 뭐 총선에도 나오고 해서 정치권과 상당히 연계되어 있다라는 그런 그 추정이 지금 추정의 어떤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과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한 불안감 아직
아직도 확보되지 않은 어떤 백신, 그래서 뭘 맞춰야 되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들, 뭐 이런 상황들이 당의 지지율은 끌어올릴 수 있는데, 다만 경선과 과정에서 각각 후보들과 별개의 문제, 후보들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리스크들이 지금 드러난 것이고, 그렇다면 당의 지지율이 후보들 지지율보다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나 혹은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 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 또 룰미팅 이런 데서 자기 목소리를 크게 못 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의 어떤 리스크를 빨리 제거를 하고 네. 자신들의 지지율을 높여야만 당 내에서의 어떤 분위기를 선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꼭 대선 전국만 녹아있는 여론조사는 아니다. 다른 해석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 또 앞으로도 대선 관련해서는 변수가 워낙 많은 만큼 좀 두 분과 앞으로도 좀 입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분석할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